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티비전 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이런 클라우드 쪽에 강자죠. VM웨어의 클라우드 전략을 우리가 VM웨어 코리아의 양승도 부장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양승도 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아신 분이고 또 되게 전문가에다가 말씀도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본인이 구성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쭉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말 부분에 저하고 좀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Q&A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로 계속해서 질문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 부장님 진행하시죠. 네. 예, 그 앞에 인사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VM웨어에서 그 SE 업무를 맡고 있는 양승도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그 여러분들께서 UTV 지식 방송을 평소에 청취하시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조금 색다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한 15분 내지 20분에 걸쳐서 VM웨어의 클라우드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VM웨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VM웨어가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현재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더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VM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다른 벤더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그리고 VM웨어 클라우드 전략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세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이게 왜 VM웨어가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여러분들께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왜 클라우드를 고민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답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해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제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T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이 두 가지 큰 과제가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회사 내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규정, 그리고 보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새로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가져가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들이 클라우드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VM웨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레이어인데 총 한 세 가지 계층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랫단에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 관점,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M웨어가 사실은 클라우드를 고민하면서 가장 첫 번째 그 고민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새로운 개념 내지는 어떤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IT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곧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버리고 새롭게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설비 투자 내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들을 100% 활용한다는 것으로부터 그 고민의 시작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들을 하는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해외 브라이존, 내지는 이제 이 아시아 쪽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왔던 소프트뱅크, 내지는 호주의 옵투스, 싱가포르의 굉장히 큰 텔레콤 회사인 싱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들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뭐 회사 내에 있는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IT의 어떤 리소스들을 전체적으로 풀링을 해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리소스 풀링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이 풀링된 리소스, 풀로 관리되는 리소스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과거와 같이 어떤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된 결과들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장비를 셋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그런 구조들 속에서 리소스가 할당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겠지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고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이게 셀프 서비스 형태로서 운영되는 이 크게 4가지 특징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규정짓는 특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외부에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언급드린 옵투스나 브라이존이나 싱텔이나 내지는 소프트뱅크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국내에도 SK텔레콤의 T클라우드 내지는 KT의 U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내지는 외부의 IDC의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 놓으셨을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 자체를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는 것들로부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시라라고 하는 것들이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VM웨어 솔루션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한 고객들의 그런 그 도입의 결과들을 보자면 총 한 60% 정도의 도입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30%,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전력 사용량이나 아니면 IDC의 쿨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에너지의 어떤 그 사용을 한 8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외부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시는 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형태로 바꾸고 나게 되면 양쪽에 두 가지의 클라우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클라우드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은 곧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점이 될 것이고, 그 반대도 사실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가 용이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이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조금 더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클라우드를 묶어주는 하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미래의 클라우드의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양쪽에 회사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회사 밖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쪽에서 동작하거나 저쪽에서 동작하거나 굉장히 자유롭게 이식성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형태로 바꾸면서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과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을 하셨는데, 또다시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와 같은 형태로 묶어주면서 다시 한번 도입 비용을 더욱더 절감하고 운영 비용을 또다시 절감하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맥켄지 같은 기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기업들의 그 CIO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CIO들의 한 70% 이상이 미래에 그 고객들이 가져가야 될 클라우드는 사실은 프라이빗 온리 내지는 퍼블릭 온리가 아니라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와 같은 형태로서 묶어서 가는 것들이 사실 미래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의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에 이어서 제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들 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늘어나는 어떤 비즈니스의 요구에 맞게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역량, 케이퍼빌리티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과 함께 또 새롭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예,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적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시장 경쟁력과, 그리고 최근에 애플리케이션들이 과거의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소셜과 연계돼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또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팽창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과제들 내지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팽창하고 많아지는 데이터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또 애플리케이션의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신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서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서 회사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외부의 이 SaaS 프로바이더들로부터 그 제공되는 이 SaaS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ERP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다른 형태로서 어떤 실행이 된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커먼 프레임워크, 이제 공통 프레임워크 위에서 개발되고 운영이 된다면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프라이빗에서 운영이 되든 퍼블릭에서 운영이 되든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공통 프레임워크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가 이제 자바라는 랭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자바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실은 VMware가 현재 고객들께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이 스프링 기반의 공통 프레임워크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예로 이제 미국의 저희 이제 그 고객사인데요. 미국의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과거에 뭐 특정 벤더를 제가 이제 지칭을 해서 조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NET 프레임워크라는 기반에서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에서 각기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도 달라야 되는데, 이 그 온라인 여행사라는 특성상 사실은 고객들이 사이트에 와서 예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얼마만큼 짧게 만들어 줄 거냐가 사실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교통편을 예약을 하고 렌트카를 예약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5분이 걸리고 10분이 걸렸는데, 새로운 사이트에 갔더니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1분 만에 모든 예약을 마칠 수가 있다면, 고객들은 1분 만에 예약을 완료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그 예약들을 수행을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저희 이제 고객도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애플리케이션들의 운영되는, 개발되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사실은 공통 프레임워크, 특히 이제 스프링이라는 공통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굉장히 고객들께 장점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연 한 1,000억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저희 고객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결국에는 누가 사용을 하냐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최근에는 이제 노트북 내지는 뭐 데스크탑, 어떤 이런 데스크탑 OS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과 같은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죠. 예전에는 PC 하나 사면 4년, 5년 사용을 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교체 주기가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그때그때 교체가 됩니다. 교체될 때마다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가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죠. 과거에 사용하던 뭐 노트북이나 내지는 이 태블릿 이런 데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주기도 짧아졌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고민들이 많고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거냐. 이것들이 이제 과제로 떠오르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 내에 내지는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시스템 내에 애플리케이션과 내지는 데이터가 꽉 묶여서 같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그래서 이 분리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대로 내지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자유롭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 부분이 사용자 관점에서의 하나의 클라우드와 같은 형태로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타이틀리 커플드 된 형태로 꽉 묶여 있던 것들을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어느 곳에 저장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대로 자기가 모르는 어느 곳에 저장이 되고 대신 액세스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할 수 있는 원활한 통로들만 마련해주는 이런 형태로서 구축되는 것들이 사실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클라우드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든 환경들이 어떤 형태로서 가능한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 건데 이제 의료 서비스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뭐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VM웨어와 미국의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병원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팔로우 미 데스크탑이라는 모델인데 지금까지 데스크탑이라는 형태의 이 단말은 뭐냐면 데스크탑이 놓인 위치에 사용자가 이동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의사들이 본인의 데스크에 가야만 본인의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환자의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탑은 늘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돌아가면서 데스크탑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이건 굉장히 데스크탑 중심의 이 환경의 사용자 환경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팔로우 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은 뭐냐면 사용자는 돌아다니는데 디바이스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어떤 태블릿과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들고 다니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들, 환자의 진료 기록과 그 환자의 과거의 상태들, 이력들, 그리고 환자가 지금까지 어떤 상태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VM웨어가 제공하는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환자들의 진료를 다닙니다. 그래서 환자와 같이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고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뭐 소변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머리가 안 아프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과거의 환자의 그 진료 기록들과 그리고 환자가 그 찍은 예를 들자면 MRI나 CT나 이런 사진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로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용자 관점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인프라 관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점, 그리고 이 사용자 관점에 새로운 형태의 이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IT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리스크가 많은 새로운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VM웨어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큰 틀 속에 어떤 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의 원칙,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관리되는 형태의 IT로서 내지는 관리되는 형태의 클라우드로서 옮아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기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감내를 사실은 일정 부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을 VM웨어와 VM웨어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VM웨어의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맞춤, 사실은 이제 회사의 보안, 회사의 어떤 규정, 회사의 어떤 관리의 방식들, 그리고 변화해 나가는 어떤 인력과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최적화된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저희는 여러분들께 맞춤의 형식의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것이 우리의 클라우드다, 이것이 A사의 클라우드고 이것이 B사의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VM웨어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라고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인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플랫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미션들, 굉장히 많은 과제들, 기존의 설비들을, 기존의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신규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종류들, 그리고 디바이스가 교체되는 짧은 주기,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로부터 어떻게 데이터의 보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맞춤형 클라우드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맞춤형 클라우드가 결국 여러분들의 IT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IT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다른 시각들로 많이 바라보지만 IT는 언제나 코스트를 사용을 하는, 비용을 사용을 하는 부서로서 사실은 IT가 회사 내에서 자리매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새롭게 제기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더 이상 IT가 비용을 지출하는 코스트 센터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이 IT의 가속화 자체가 여러분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VM웨어의 어떤 클라우드 비전은 사실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VM웨어의 클라우드 전략은 크게 세 단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급이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VM웨어의 전략이라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장표에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 있는데 네. 오늘 이거 다 할 거냐?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실 건가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앞에 제가 이제 세 가지 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엔드 유저, 사용자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VM웨어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현재
외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여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솔루션들에 대한 소개들을 이 UTB의 네네. 지식 방송과 함께 하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클라우드 포탈이라고 하셨는데 V클라우드 네네.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오픈한 거는 언제부터 오픈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정도에 VM웨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희 고객들과 그리고 네. 저희하고 함께 비즈니스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들과 새로운 VM웨어의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VM웨어의 로드맵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네. VM월드라는 걸 하는데 VM월드 2011 그래서 작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9월에 행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네. 사실은 저희 사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V클라우드 커넥트라고 하는 여기에 그 저희 사이트에서 사용됐던 저희 제품은 뭐 한 1년 전에 뭐 릴리즈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런 형태로서 발표된 거는 작년 9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예. 지금 들어가서 예, 예. 이걸 볼 수도 있는 겁니까? vcloud.vmware.com이라고 하는 네. 주소를 치고 직접 들어가시면 모든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잠깐만 소개 한번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위에 있는 이 URL 그냥 치고 들어가시면 네, 예, 네. 메인 페이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고요. 이 두 번째는 vCloud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예, 버튼 누르시면 네. 세계 지도가 나오죠. 네. 각각의 이 뭐 리전 내지는 각각의 대륙에서 현재 VM웨어와 이걸 함께 저희가 예. 지금 이거를 이 사이트를 예.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뭐 그렇게 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직접 브라우저에 한번 네네. 열어보시면 그러면 직접 됩니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실감 날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 제가 데스크탑 공유를 할게요. 자, 이제부터 사이트 치시죠. 이제 여기다가 예, 치시면 이제 치세요. 키보드 없구나. vCloud 예, 제가 쳐야 되구나. vCloud vcloud.vmware.com vmware.com 네. 예. 자, 보이시죠? 예, 이제부터 앞에서 좀,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던 예, 대문 페이지고 여기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VM웨어가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네네. 예, VM웨어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이 vCloud 에코시스템입니다. 음, 가시면 각각의 대륙, 예, 저희 이제 크게 뭐 비즈니스하는 아시아 그리고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그리고 이 아프리카를 포함으로 한 이 유럽들 네. 그리고 여기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아 쪽으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VM웨어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리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국내에 있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서비스는 한국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음, 글로벌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인프라도 있어야 될 거고, 예, 내지는 유럽에는 뭐 독일의 어디가에 뭐 데이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미국의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싱가포르에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인프라를 본인이 직접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대륙에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네. 내가 원하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어떻게 수가 보면 있는 거죠.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뭐 앱마켓이랑 비슷한 거 같네요. 어떻게 보면. 뭐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가 방금 아시아 퍼시픽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뭐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나 네. 아니면 싱텔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vCloud 커넥터라고 하는 이 네. 메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로그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음. 제 계정은 제가 사실은 저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장표로서 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네. 장표 좀 네.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뭐 화면이 조금 작아서 조금 불편하신데요. 이 vCloud Connect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뭐 다른 곳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근데 앞에서 제가 VMware의 클라우드의 어떤 전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내에 우리 회사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고요. 네. 외부에 저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싱텔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vCloud Connect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 사실은 이걸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화면에 가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VMware 솔루션, 특히 vSphere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vSphere 클라이언트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vCenter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전체적인 IT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데 그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도 동일한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회사 내의 리소스와 외부의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장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이 클라우드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렇다면 빨리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그렇죠.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네. 이 리소스 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외부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이라는 것들을 뭐 이게 버추얼 머신을 하드디스크에 담아서 해외 뭐 이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카피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라 같은 형태들이 이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다 이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나 내지는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네. 뭐 원거리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직접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카피하고 스타트하면 사용한 만큼 나중에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서 이제 VMware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뭐 vCloud Connect라는 것들은 저희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건 현재 여러분들의 IT를 VMware 기반에서 구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 네. VMware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계를 원하는 고객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처음에 그 vCloud 에코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그 좀 엄밀히 말하면 VMware 네네. 기반의 클라우드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네네. 그런 것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아마존 같이 네네. VMware 기반이 아닌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그 네. 에코시스템이 그 좀 일단은 현재 그 vCloud 에코시스템 내지는 vCloud라는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동일한 플랫폼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사실은 VMware라고 하는 VMware의 vSphere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코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Cloud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기에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클라우드 네. 프로바이더들은 저희 VMware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뭔가 단일한 어떤 직관적인 UI에서 예,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VMware가 제공하는 음. 간단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자, 그러면 그 어떤 VMware 기반이 아닌 네네. 아마존 같이 다른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계하려면 뭔가 API 같은 걸 써서 하는 건가? 어떤 식으로 그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이건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생길까요? 그런 예,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하시는 제공하는 API나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뭐 vCloud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API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와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제3의 네. 그 저희 vCloud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API를 혼용을 해서 묶어서 다시 연계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양부장께서는 그 답변하시면서요. 네.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분들은 좀 미리 좀 적어 놓으시든지 뭐 이렇게 적을 게 있으신가요, 지금? 페이지 빌려드릴까요? 예, 좀 빌려주십시오. 네, 미리 좀 여기다가 네네. 좀 워낙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좋은 알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미리 써놓으세요. 네. 나중에 맨 끝에
아까 인케이스 백팩 타실 네네. 분을 저희가 그 맨 마지막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분한테 6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그 쿠폰 보내드리니까 오늘 뭐 한 3분의 1은 다 받으시겠네요. 네. 자, 한지훈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기업 내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호환성은 계층적으로 접근이 되는지요? 보안상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가 엔터프라이즈급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핵심이 사실은 이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 내에 보안의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회사의 보안의 어떤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네. 이 리스크가 큰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V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어떤 파트너들은 VMware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VMware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vSphere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이제 앞에 제가 커다란 그 저희 모든 솔루션들을 모두 네. 다 망라한 네.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VMware가 가지고 있는 vShield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있어서 가상화 내지는 클라우드에 있어서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보안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회사 내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 외부로 옮겨가더라도 네. 그쪽에서 동일한 보안의 레벨들을 모두 다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자, 그다음에 정종규님,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다른 프레임워크의 호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라면 모든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모두 신규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요? 결국에는 그 프레임워크 간의 호환 여부들은 사실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거의 한 85% 정도가 이미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런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프링은 오픈소스로 개발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오너십 자체를 VMware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VMware는 이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스프링 그 소스 내지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고 스프링이 좀 더 많이 사용되어서 어떤 고객들이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 A라는 개발자와 B라는 개발자가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다른 프레임워크로 개발된다면 VMware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기를 이제 원하는 게 VMware의 생각인데 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의 커먼 프레임워크, 공통 프레임워크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 양무님 예전에 저 처음 만났을 때 그 레드햇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 소스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오픈 소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네네. 요즘 보면 오픈 소스가 예전에는 오픈 소스가 어떤 뭐 매니아층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약간 좀 스몰 밴더들이 했는데 예, 예. 지금은 IBM, IBM 다들 오픈 소스를 예, 예. 많이들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오픈 소스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쪽에 뭐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그쪽에 예. 또 전문가시니까. 뭐 사실은 뭐 VMware의 예. 공식적인 메시지와는 사실은 뭐 조금 네네.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오픈 소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VMware의 전체적인 뭐 전략이나 이런 걸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자리가 개인 아니기 양승도로서, 때문에, 예. 네,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더욱더 뭐 PD님 말씀하셨지만 뭐 4년 5년 전에는 선구자 내지는 그러니까요.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음.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오픈소스였는데 음. 너무나 일반화됐거든요. 저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화냐 아니면 특수한 계층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네.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이게 네트워킹이 되는 사회에서 또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종훈님께서 이걸 쓰려면 하드웨어가 저사양이라도 가능한지요? 그 저사양이라는 뭐 정확한 관점이 네, 뭐 그렇죠. 예, 굉장히 네. 주관적이라서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양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SDYANG SDYNG. 네. 골뱅이 vmware.com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아, 맞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양승도 부장님 제가 그 이메일 지금 전체 쪽지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뭐 다른 것 더 추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홍님 도입 비용이 60%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TCO 측면에서는 우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기 도입 비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예, 뭐 사실은 이게 도입 비용이라는 것들을 비용을 사실은 산정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배신홍님인가요? 배진홍님. 네. 배진홍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당장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화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 비용이 제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투자 비용은 제로인데 가상화 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마이그레이션 하려다 보니 도입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도입 비용이라는 것들은 회사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의 어떤 팽창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이것들을 그냥 100% 가상화하는 이 프로젝트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새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IT의 리소스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과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가상화로 가지 않는다면 네. 또 물리적인 장비들을 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또 다르게 도입을 해야 되는 물리적인 비용 대비 가상화로 구축할 경우에 사실은 도입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TCO라는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라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사실은 또 우리나라 고객들은 굉장히 수긍하지 못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TCO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단지 뭐 기계 사고, 솔루션 사고 이런 비용만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TCO 관점에서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IT 인프라라는 것들은 도입을 하고 나서 내용 연한이 만료되는 데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전기 그리고 항원 항습 이런 모든 제반의 모든 비용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TCO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비용이라는 관점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TCO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상화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종태님, V클라우드를 iCloud, 애플의 iCloud죠. iCloud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V클라우드를 적용할 가치가 있는 최소 규모의 서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뭐 질문이 좀 답변을 드리기가 네. 굉장히 네. 좀 힘든 질문인데 V클라우드와 iCloud는 같이 좀 비교할 수 있는 좀 대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iCloud는 하나의 뭐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 자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독특한 하나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개인 사용자들 위한. 예, 네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데이터의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애플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 V클라우드를 적용할 가치가 있는 최소 규모의 서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사실은 뭐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필요한 최소 서버 구성은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내에 인프라를 가상화하는 게 사실은 최소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회사 내에 가상화된 시스템 내지는 가상화에 좀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클라우드가 가지는 특징들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있다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최지환님, 기업들이 이건 아까 이제 예, 아까 보안에 대한 질문을 얘기 한 한번 거고요.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른성님, V클라우드 포털이 한글판도 지원하는지요? 한글판이라는 거는 메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vcloud.vmware.com이라고 하는 예, 뭐 제가 알기에는 한글 지원이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자, 그다음에
황미선님, V클라우드 사이트에서 직접 이벨루션으로 VM 등을 만들어 보거나 사용해 볼 수 있는지요? V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모 등을 볼 수 있을까요? 하이 레벨이 아닌 실사용자 측면에서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고객들이 오늘 당장 서비스 신청했는데 VM을 스타트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차지가 되면 네. 굉장히 겁나실 거예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마다 네. 어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고객들한테 뭐 베타 서비스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회사 내에 그 뭐 vCenter나 아니면 vCloud 같은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 만들어 놓은 고객들은 실제로 vcloud.vmware.com 가셔가지고 계정을 만드시고 네. 적당한 프로바이더한테 테스트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을 바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 자동차도 IT도 대세는 하이브리드 같습니다. 예, 예.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와 정보 보안에 대해 항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면 동시 사용자 접속과 쉐어드 리소스 보안에 대해 더 나은 점이 있는지요? 하이브리드가 보안에 대해서 더 낫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네.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서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라우드가 사실은 고객들이 맛볼 수 있는 클라우드가 형태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개념적으로 나눈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과 외부에 있다는 거 이제 나눈 건데 이거 하나만을 선택하자니 저게 아깝고 저것만 선택하자니 이게 취약하고 네.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만 받을 때는 회사 내 보안 정책들을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VM웨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vCloud라는 같은 형태의 하이브리드는 회사 내의 보안 정책들을 외부의 퍼블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승우님, 3D CAD라든지 그래픽 작업 같은 데서 끊기는 현상 같은 것들은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요? 이건 제가 보기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 중에 맨 상단에 있는 이 엔드 유저 관점에 네. 이 클라우드 그리고 흔히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클라우드 하면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스크탑 가상화 네네. 내지는 정부에서 어떤 스마트 워크와 같은 이런 패러다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데스크탑 가상화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솔루션들이 네, 사실은 점차점차 알겠습니다. 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임춘성님, 비용성 퍼블릭 클라우드가 유리함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분은 이제 ERP 같은 예. 미션 크리티컬 내부적인 업무 적용에서 네네. 아까 같은 이제 이런 이것을 질문이 효율적으로 보시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퍼블릭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ERP를 퍼블릭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네. 질문 이전에 네. 과연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기본이 이제 가상화라는 것들이 사실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ERP 내지는 ERP와 비슷한 CRM 이런 것들을 가상화 위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로부터 사실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8월에 릴리즈한 vSphere 5라고 하는 새로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이제 최신 버전은 가상 머신이 버추얼 CPU를 32개 그리고 메모리를 1TB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커패시티라면 ERP, CRM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담지 못할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거죠. 네네. 사실은 ERP나 CRM 이런 것들을 가상화 시킬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들을 단순히 웹서버만 하이브리드로 갈 게 아니라 회사 내부 업무용 ERP나 네. 이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도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허성님, 원거리 연결 시 네트워크 속도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건 이제 vCloud 커넥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할 때 네트워크 속도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네.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가상화 환경하고의 절대적인 네트워크 속도에 의존성이 있는 거고 대신 애플리케이션이 내지는 버추얼 머신이 옮겨가기만 한다면 네트워크 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퍼블릭 네트워크 속도이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김종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보안에 보안, 대해서 되게 많이 맞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들 중에 네. 꺼리는 예. 첫 번째 이유가 보안이라고 굉장히 많은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 결과하고 사실은 동일한 네.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한준하님, 비용 절감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용이나 장애가 나도 리스크가 적은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이유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지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난해한 좀 질문 중에 하나고 사실은 네. 이거 VM웨어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거 사실 알면 네. 이거 이거 좀 원활하게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한국에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네.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어떤 IT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어떤 방식 내지는 운영 방식의 발전된 형태로서 클라우드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 클라우드라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가상화라는 것들을 아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과 현재 한국에서의 어떤 가상화의 흐름들을 보자면 아직까지 한국의 뭐 고객 내지는 한국의 IT 상황은 사실은 가상화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가상화라는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상할 정도로 사실 일반화되는 순간 사실은 이 클라우드라는 것들도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사실은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가상화라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종준님,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를 구축하려고 보니 기존 서버의 마이그레이션 및 OS 라이센스 재구매 등 기술적 비용적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VMware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비용 절약 및 관련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들을 가상화를 할 때 이거 주로 많이 사용하는 VMware의 기술, 뭐 VMware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가상화 벤더들도 동일한 이제 뭐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P2V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네네. Physical to Virtual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OS 이미지를 그대로 가상화 환경으로 버추얼 머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사용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OS 라이센스 재구매라는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OS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새롭게 이 OS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최신 버전의 어떤 하드웨어는 옛날 OS 탑재를 못 하거든요. 근데 가상화의 장점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을 가상화시키면 이 P2V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OS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OS의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상관없이 네네.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시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가상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VMware에서는 뭐 무료로 제공하는 vCenter 컨버터라고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네. VMware 제품을 구매하시기만 하면 번들되어 있는 컨버터라는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P2V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현재님, 보안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대상은 클라우드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자원, 가상 서버 등인가요? 제공하는 보안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모든 게 보안의 네.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첫 번째로는 가상화시킨 하나의 형태,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같은 형태들이 가상화되어서 네. 운영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도 보안이 중요시 돼야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버추얼 머신의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버추얼 머신 안에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뭐 애플리케이션 관점이라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포트나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방화벽과 관련된 솔루션들이 사실은 있어야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가상 머신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 OS에 대한 보안, 특히 뭐 안티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안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보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VM웨어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솔루션들을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상무님, 각 기업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용자들이 자사 운영 환경에 맞는 어떠한 플랫폼을 형성 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요? 제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네네. 그런가요? 이 질문을 좀 네, 이해하기 좀 더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손석구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시 엔드유저의 SLA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스케줄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엔드유저의 SLA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저 SLA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유저한테 약속하는 SLA죠. 네,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때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보안이 철저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의 SLA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를 보시고 사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뭐 현재 수준에서 vCloud 커넥터나 이런 형태의 그런 이제 뭐 하이브리드를 연계를 해주는 솔루션에서 자동화된 스케줄러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네, VM웨어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충분히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윤찬주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 벤더사의 V클라우드와의 가장 차이나 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국내 VM웨어 파트너들의 현재 해당 서비스 솔루션 역량은 해외 파트너에 비해 수준은 어디까지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첫 번째 그 V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V클라우드는 VM웨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클라우드 메시지 내지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V클라우드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IBM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우드와는 사실은 굉장히 차별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많이 있고 사실은 현재 국내 VM웨어 파트너사들 굉장히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역량들 뭐 해외 파트너들의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향수님, 국내 업체와의 비용 및 기능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국내 업체와의 이건 예 뭐 네네.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서윤수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웹 서버를 사용하다가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치 초과 시 자동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이거 앞에 말씀하셨던 같은, 예, 네. 예, 그거하고 동일한 네네. 질문이네요. 예. 그다음에 임재철님께서는 금융 업무에서 V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담당자들이 좀 꺼려하는데 금융 쪽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요? 현재 금융 쪽의 시장 현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어야 되고 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금융 쪽의 업무일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업무들이 많고 특히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한 가지 제가 예를 뭐 들어 드리는 걸로 사실은 조금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융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흔히 이제 NYSE라고 이야기하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저희 VM웨어의 V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네. 이건 이제 뭐 하이브리드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사실은 금융 업무가 또 굉장히 많은 금융 상품들이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적재적소에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트레이더들한테도 굉장히 품질 높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장성과 성능, 보안 뭐 이런 부분들, 관리의 용이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같은 형태로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저희 이제 VM웨어의 V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퍼블릭과 프라이빗, 뭐 애플리케이션, 우리 엔드 유저 이런 모든 비전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고객과 공유하고 나면
각각의 고객들마다 저희 비전 속에서 고민하는 초점이 저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인프라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엔드유저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고민의 초점에 맞춰서 그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논의들을 저희가 충분히 추후에 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박완주님,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요? 가상 환경에서 스니핑 등 애플리케이션 특정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건 뭐 가상화 솔루션의 그런 피처를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vSphere 5의 새로운 네트워크 관련된 피처들을 보시면 예, 포트 미러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두 다 예, 가능합니다. 예. 조영익님, X86 서버를 수십 대를 묶어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때 OS 위에 VMware를 구성하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요? X86으로 V클라우드 구성한 사례가 많은지요? 저희 그 VMware의 vSphere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OS 위에 여러분들 윈도우 위에 VMware 워크스테이션 인스톨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드웨어 벤더한테 하드웨어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VMware의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vSphere를 인스톨을 하시면 그냥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vCloud라고 하는 저희 VMware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100% X86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X86 서버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vCloud를 네.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윤영님, 아까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저희 팔로우 미 데스크탑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자 환자한테 가서 문진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 사람의 과거의 MRI 사진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빨리 진료실로 돌아가서 본인의 애플리케이션을 띄웁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환자 의료 기록 그 시스템을 보통 PACS라고 팩스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정보는 EMR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환자 뭐 진료 기록을 영상 보다가 정보가 팩스고 예. EMR이가 문서예요. 영상 정보가 팩스. 영상 정보가 팩스.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알고 있는데 많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90년 아니에요. 의료 정보 했었어요. 예. 90년. 그런 두 가지 시스템들을 사실은 데스크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MRI 사진을 보든 CT 사진을 보든 네. 봅니다. 물론 네. 그 데이터는 병원의 또 다른 스토리지에 뭐 운영이 되어 있지만 병원이라는 틀 내에 네. 사실은 회사 내부의 IT 환경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말은 의사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네. 예,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원격에 있는 데스크탑의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오는 거죠. 네. 데스크탑 그렇죠. 가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는 이 데스크탑이 아니라 또 다른 이거는 뭐 클라우드에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앞에 말씀하셨던 뭐 마이클라우드는 아니겠지만 네.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아마존의 뭐 S3나 이런 데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분리를 하고 나면 굉장히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VMware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분리된다는 건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일맥상통한 거고.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저희 그 엔드 유저 그 사용자 관점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 내지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지식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네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종규님, 가상화 기반의 미드웨어 라이센스 정책이 물리적인 통합 서버의 CPU 코어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서 비가상화 환경보다 높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드웨어 베더들과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요? 이거 뭐 미들웨어 벤더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동일한 라이센스 정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네. 물리적인 코어 내지는 물리적인 박스에 대한 라이센싱을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이죠. 네네, 그렇죠. 대신 물리적인 박스에 대한 라이센싱만 하고 나면 그 위에 버추얼 머신이 몇 개 돌아가든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미들웨어 인스턴스가 몇 개가 되든 간에 사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들웨어 하나만, 인스턴스 하나만을 보자면 사실은 라이센스 비용이 좀 높아지는 것 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미들웨어 인스턴스를 만약에 하나의 물리적인 박스에 통합을 한다면 네. 라이센스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가상화가. 근데 사실은 이런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뭐 미들웨어 벤더나 데이터베이스 벤더하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에 윤노님, 됐다. 하이브리드에서 이기종 클라우드도 포함될 수 있는지요? VMware 기반만 가능한 것인지요? 제가 아까 뭐 PD님 질문에 네. 답변을 해드렸다시피 그 vCloud를 기반으로 하는 VMware가 제공하는 vCloud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하이브리드로 사실은 묶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예. 설문 안 하신 분 마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예, 예. 한 분,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사실 오늘 네. 뭐 저는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너무 많은 많았어요. 분들이 맞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안과 맞아요. 관련된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네, 선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네, 거꾸로 아까 질문 중에 네. 그 vCloud 커넥트를 네.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던 네. 황미선님한테 황미선님. 예, 네.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황미선님 축하드리고 황미선님한테 인케이스의 백팩, 그 인케이스가 브랜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가지고 그래요? 싶은. 아, 그래요? 회사에서 저는 안 주더라고요. 아, 네. 이 백팩이 뭐 어떤 노트북 같은 거 주고. 네, 노트북 백팩. 자, 황미선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이랑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케이스 백팩 보내드릴게요. 황미선님.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좀 한춘하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춘하님한테 책 보내드릴게요. 책. 한춘하님 책입니다. 백팩 아니에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책이라고 그랬는데, 백팩이에요. 막 그러더니, 한춘하님 책입니다. 긍정의 걸작을 만든다. 자, 긍정을 생각하세요. 네. 자, 오늘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자, 여러분들은 또 부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예, 뭐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뭐 통상적인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신 분들 모두 다 이제 선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사실 저는 뭐 구체적인 VMware 솔루션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VMware가 사실은 현재 가상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시장에 있어서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여러분들께 VMware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들을 좀 공유하고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그 공간, 이 지식 방송을 통해서 그렇다면 VMware의 비전들을 직접 고객들께 실현해 드릴 수 있는 VMware의 그런 솔루션들, 코어 제품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고객 사례들과 장점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장점들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찾아뵐 것을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고객분들도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고객분들 같이 하면 더 재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그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IT 한 사람들은 얘기가 없어. 자기 표현을 안 해.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서라도 우리가 우리 서로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자,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여기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